여성들은 진짜 별로인 바람을 안 필 것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냐와 바람을 필 거 무조건 피지만 멋진 사람과 결혼하냐 그럼 무조건 바람 필 거지만 멋진 사람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사주에서 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 예. 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그래. 말은 여기서 바람 피면 뭐 괴로울 것 같아 막 이래놓고 바람 안 필 것 같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만난다고.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주 구성에서 육친이 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은 결국엔 나를 극해줄, 내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남자들은 달라요. 남성들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은 안 만납니다. 안 만나. 남자들은. 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극을 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내가 극을 하는 것 자체가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인데 나보다 떨어지는데 바람까지 폈어. 그러면은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없어. 더 하찮아. 예. 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남성들은 그 여자가 만약에 바람을 많이 피거나 이런 여성을 만나면은 실제로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달라요. 여성들은 남자가 외도를 하거나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타격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재성과 관에 따른 차이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친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 막상 어, 남편이 바람 펴서 전 이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 비해서 떨어지면 이혼을 하지 않아요. 원래가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자기가 느끼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느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 여성이 느꼈을 때 이 남자가 그냥 나와 동등하거나 이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네. 실제 객관적으로는 남자 월등히 뛰어난다 이거랑 관계없이 그냥 그 당사자 여성의 생각인 겁니다. 네. 그거는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도 아래라서 필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 아니,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남자는 아닙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나보다 낮은 여성과 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이거는 그랬을 때 바람을 피는 거를 조금 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남자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썸 단계든 연애 시작 단계든 만약에 이 여자가 좀 해프다 아니면 좀 딴 남자한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몰라요. 이 남자가 나랑 썸을 잘 타다가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지? 그럼 본인이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질투심 유발 이런 거 절대 하면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난 분명 분위기 좋았는데 왜 그러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골드비님, 여자 사주에 이혼수가 있으면 여자가 자기가 남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되게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셨어요. 이루다님, 그러면 이상한 머질 같은 놈이 들이대면 여자가 기분 나빠하는 거군요. 응? 그러면 이상한 머저리 같은 놈이 들이대면 여자가 기분 나빠. 그치. 여성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원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그래서 자기랑 격차가 되게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위로. 격차가 되게 나는 사람을 맞닥뜨리면은
원나잇을 합니다. 자고 싶어요. 그때는 그냥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되게 그때는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그 여성의 생각이라니까. 그 여성의 생각. 그러니까 그게 전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수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날수록 원나잇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남자가 한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고 보통이야. 이 사람이 원나잇 성공하려면 되게 못생긴 여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 원나잇 쉬워요. 원래가. 무조건 그런 겁니다. 그 남자를 잡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 느낌까지 가지도 않아요. 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게 여성으로서의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그렇게가 돼요. 이게 해결사님 역시 예쁜 여자보다 잘생긴 남자 인생 살기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퍼센트를 논하는 겁니다. 그게 어차피 0.1%의 얘기니까 잘생긴 그 정도 잘생긴 남자를 0.1%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는 역시 잘생긴 남자보다 1조 가진 남자 인생 살기 최고인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 그냥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야. 너무 너무 희박한 얘기로 하는 얘기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뭐 보편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냥 1조 가진 사람이 인생 살기 최고인 거고 이 얘기랑 거의 동일한 느낌인 말밖에 안 돼. 너무 희박한 확률의 얘기니까. 잠시 꿈꿔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별로 한탄을 할 필요도 없다니까 너무 낮은 확률과 뭐 그래가지고 이루다니 해픈 여자는 별로예요. 해픈 여자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게 무조건 사주가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프면은 그게 사주가 좋기가 어렵고 문제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해프게 살았을 때 어떤 여성분이 실제 내 해프게 살았을 때 운명이 잘 풀렸다 안 풀렸다를 생각해보면 돼요. 잘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네. 잘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잘 풀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잘 풀리지 않았겠어요?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프게 살 동안 좋은 남자들이 다 떠났다니까요.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외모가 잘 예뻤어. 해프게 살았어. 아니 그냥 원나잇 그냥 막 클럽 가고 막 자고 댕기는 거죠. 해프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랬을 때 그 타이밍에 내 그때 젊은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서 뭐 30살 전까지라고 하면 그때 좋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요? 그때 좋은 남자들이 왔었겠지. 내가 외모도 이쁘고 그러면은 다 놓쳤을 거예요. 다 놓쳤다고 이미. 그렇게 만나는데 아 난 네가 좋아하고 왔을 리가 없잖아. 좋은 사주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있어요. 가끔씩 저는 사주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괜찮아. 이분의 사주는. 사주가 괜찮거든요? 근데 서른 초반에 안 풀렸어. 네, 안 풀렸어요. 결혼도 못했고. 그럼 20대 때 그렇게 보낸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예. 아니,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사주인데 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주예요. 근데 20대 때 그렇게 보낸 거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가끔씩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제가 뭐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예. 남자는 관계 없습니다. 남자는 관계 없다니까.
남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냥 어차피 인기 없는 남자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여성은 이게 인기 있는 남자가 돼요. 날라리처럼 보여도. 포도싱 남자가 착하고 예쁜 여자보다 잘 놀고 남사친 많아서 항상 긴장하게 만들면 여자 좋다고 하는 건 사주가 안 좋은 건가요? 그냥 멍청한 새끼입니다. 가치가 없어. 그걸 생각하는 거부터가 그냥 연애 못 해본 남자입니다. 차쌤 생각하는 예쁘고 잘생긴 범주는 몇 퍼센트? 아예 그건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걸 뭐 퍼센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면 압니다. 보면. 남자 관계 없다니 좋겠습니다. 뭐가 좋나요? 이게 또 저런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아니 남자 관계 없다니 좋겠습니다가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남자는 남자 부럽다고 생각할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생겨야지 만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훨씬 어려워요. 남성은 훨씬 어렵다니까요. 아까 그 구조를 생각하면 쉽잖아요. 보통의 여자를 만나려고 하더라도 남자는 월등히 뛰어나야 됩니다. 보통의 여자를 만나 그래도 만나더라도 남자는 월등히 뛰어나야 돼요. 해프기가 어렵죠. 내가 월등히 뛰어나야 되는데. 근데 여자는 쉽잖아요. 내가 보통만 돼도 이 정도를 만나니까 숫자가. 이거는 기본적인 숫자 개념에서도 월등히 쉽죠, 여성이. 이 관계를 이해하면 여성이 월등히 쉽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짝이 되는데 당연히 쉽죠. 생각해봐요. 이렇게 짝이 되면 쉽죠. 여성은 훨씬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는 게. 남자 입장에선 나보다 낮은 여자랑 원나잇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다니까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엄청 이쁜 여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엄청 이쁜 여자보다 이 남자는 월등히 더 뛰어나. 그러니까 만나니까 이 사람은 계속 이쁜 여자들, 되게 이쁜 여자들하고 관계를 하니까 이 남자는 재밌지. 그러니까 그렇게가 되지만 보통의 남자만 돼도요, 그렇게 즐기기가 어려워. 왜냐면 맨 쉽게 만나려고 해도 안 예쁜 여자들이랑 만나는데 그게 재밌나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관계적으로. 생각보다. 그 구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성이 쉬운 겁니다. 월등히 여성. 여성은 중독되기 쉽죠. 원나잇을 하는데 내 위치보다 월등히 잘 살고 잘생긴 사람이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연애를 할 때는 안 돼요. 진짜 연애를 할 때는 문제가. 예. 진짜 연애를 할 때는 분명히 나보다 낫긴 해도 원나잇 한 사람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만남을 쉽게 하면 할수록 이제 결혼이라든가 그거에 문제가 생겨요. 원나잇 할 때는 무조건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데 현실 그냥 진짜 연애할 때보다 구조가. 근데 그게 과연 이 구조에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원나잇 하면 더 멋진 남자랑 뭐 한두 달이라도 연애든 뭐 일주일이든 하룻밤이든 더 쉬운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더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0대, 30대까지를 많이 보낸다고요. 그렇게. 그러고서 나중에 또 왜 결혼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실제 상담 오시면요. 그건 당연히 안 되지. 그 위치에 사람이 할 리가 있나, 구조상. 많은 남자 연애에서 잠자리 하면 그냥 원나잇가. 그러니까 길게 연애를 못하면 다 원나잇이에요. 진짜로 처음 보고 잠자리 하면 원나잇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원나잇은 그냥 진짜 아주
진심의 릴레이션십이 되지 않은 관계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원나잇입니다. 그게 전부 다. 네. 그게 원나잇이야 전부. 안 해줍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원나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무슨 하룻밤만 보고 그래서 원나잇이 아니야.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대부분 짧죠. 3개월 이내면은 다 그거라고 봐야 돼요. 어떠한 릴레이션십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드면은 다 그런 관계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외모도 예쁘고 뭔가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왜 진짜 연애가 안 될까 하면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뭔가 남자를 만났을 때 문제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자 많은 남자랑은 너무 질투나서 못할 것 같아.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요. 어차피 여자 많은 남자를 못 만난다니까. 보통 여성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마요. 어차피 못 만나. 그게 어차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남성들이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여성이 훨씬 심해요. 여성이 훨씬 심합니다. 여성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서부터가 이미 급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만난다라는 것도 그런 사람은 어차피 원나잇 관계지 진짜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진짜 사귀는 관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거 자체가 어차피 이해가 됐죠. 아 그런가요? 따끈 오빠님? 저에게 살아남은 외모의 소유자입니까?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인정. 네, 그럼 인정. 그러니까 여성의 그걸 얘기했죠. 이 구조. 네, 이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의 차이는 서로 이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진짜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냥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성이 느꼈을 때 엄청 뛰어나다. 여성이 느꼈을 때 객관적으로 진짜 뛰어난데도 안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여성은 또 있고 뭐다 지금 보기의 문제고 자기 그게 수치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주에 나오는 결혼이라든가 이런 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남편 덕이 없게 나왔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니까. 이 눈에 이게 머릿속에 실제 탑재가 잘못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위치와 나의 위치 이거에 대한 탑재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경험들 뭐부터 탑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가. 이루다님 그럼 보통 여자가 뛰어난 남자랑 연애하면 다 원나잇 관계인가요? 아니 그렇게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또 상상입니다. 상상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를 얘기를 하는. 보통은 다 뛰어난 남자랑 연애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냐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를 얘기할 때. 이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수치로 정확하지가 않고 다 개인의 생각이라니까. 자신의 생각. 예. 근데 사주를 두 개를 놓고 얘기하면은 알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말로써는 저도 수치를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쌤 근데 원나잇 하면 쉽게 살았는데 결혼할 시기에 조신하게 연기해서 씹작한 여자들은 뭔가 아이 그냥 원래 사주가 좋고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거는 또 논할 그게 아니라니까. 논할 그게 아니야. 논할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만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혼주의는 결혼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야. 없습니다. 비혼주의라는 개념 원래. 사주에 비혼주의라는 개념은 없어요. 원래 크게. 남편 복이 없는 게 여자의 성격을 보고 말하나요? 너무 까다로운 여자나 깐깐 엄격. 아니에요. 성격도 일부 포함되고 외모도 포함되고 이 여성의 가치관도 포함되고 이 여성의 머릿속 사생활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로. 한 부분을 표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은 그냥 그대로 좀 써 있어요. 그게. 되게 복잡한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외모도 영향을 주고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임. 외모에서 나는 예쁜데 막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는. 나는 예쁜데 친구들이 예쁘다고 해요. 이러면 보면 안 예뻐. 그러니까 이거 다 본인 생각이라니까. 본인 생각. 예. 본인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건 다. 어차피.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아, 얘 내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애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라고 해서 소개팅 가면은 다 별로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별로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거를 올리거나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나의 생각, 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야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이거는 둘이 갈라치는 얘기가 아니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남자 볼 줄 모르면 그럼 궁합은 어느 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남자 볼 줄 모르면 어차피 궁합은 어느 시기? 어차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별로 그 남자 복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별로 기대하진 않아요. 그게 남편 복 없는 여자는 머릿속이 어떤가요? 예시라도 들어주세요. 대부분이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성격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근데 본인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사주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성들 사주에 거짓말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속이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감추려고 해요. 단점을 되게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알아요. 원래 남자들은. 20대는 잘 몰라요. 근데 30대 이제 결혼할 때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적어야 돼요. 예. 그게 적어야 되고 그거 생각보다 사주에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와요. 예시가 되게 어렵죠. 막 소개팅 들어왔을 때 아니면 사귀고 한 달후 사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왜냐면 사귀지 않고 자꾸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헛다리 짚는 경우가 더 많으셔서 유니힐님 결혼이 행복할 수도 있나요? 저 완전 비관주의라 비혼주의네. 그럼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냥 비관하시는 거죠. 뭐 그거는. 결혼이 당연히 행복한 사람 많아요. 예, 훨씬 많습니다. 길거리 다니며 번따 많이 당하면 예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자기가 길거리 다니는 번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은 그냥 번따를 많이 당하는 곳을 많이 가서 그래요. 그냥 클럽을 다니든 뭐 어디를 다니든 좀 그런 공간을 그냥 많이 가서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옷을 야하게 입다든가 뭔가가 있는 것일 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예쁜데 집에만 있으면 어차피 번따를 안 당하니까 그거는 꼭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길거리에서 번호 따는 남자가 좋은 남자일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번호를 안 따이는 건 뭘까? 무슨 뜻이죠? 번호를 안 따이는 건 뭘까? 객관적 조건은 남편복 있는 걸로 보이는데 본인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복 없는 거죠. 아니요, 그냥 본인 사주가 나쁜 겁니다. 그건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본인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는 본인의 문제인 겁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봐야 돼요. 본인은 언제 행복했는지 이게 다 자기의 문제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원하는 남성 이상형이 없어요. 약간 코난에 나오는 검정 그림자 같은 느낌? 연애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 나올 거예요. 그냥 끌려서 사귄 적만 있으면 특징은 뭐 별로인 남자만 만나서 그런 겁니다. 진짜 그래 이게 주민등록 사소지 아예 의미 없습니다. 진짜 태어난 날을 해야지. 아니 내가 실제로 내가 진짜 예쁘고 뭐 사주도 좋아요. 집안도 좋고. 그래서 만난 남자들 진짜 다 괜찮아요. 실제 여성들. 그럼 재밌어요, 연애. 재밌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 관찰하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나쁠 수가 없지. 다 괜찮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데서 밥도 사줘, 직업도 좋아, 뭣도 좋아, 나한테 잘해줘. 재밌죠, 그러면. 네.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나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도 내 남자친구는 그냥 별로 능력도 안 되고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지만 나는 재밌어.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것도. 그럼 그걸 남 탓을 하는 거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결국 내 문제라니까 그게.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거를 나한테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 얘기했을 때 이거 다 뭐야 이거. 제 카페 글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성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된다.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남자친구 잘못이라고 생각해. 내 문제라니까 이게. 이러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문제를 찾는 거래. 그 엉뚱한 데서 이게 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어떤 문제나 뭔 이유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의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못 찾아요. 그거를 대부분 다른 데서 좀 전가한다든가 다른 데서 찾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나한테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심리 때문에 실패한 그냥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거는 나의 정신 상태예요. 정신 상태. 그 심리라는 거는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 난 바람 피는 남자 싫어 이래놓고 바람 피는 남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바람 피는 남자 싫어한대. 근데 또 만나. 결국에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차피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예, 극복이 안 됩니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 실패하는 거군요. 근데 그게 글러먹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걸 또 글러먹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겠죠. 예. 너무 막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네 팔자지, 그냥 너는 그냥 남편 복이 없어, 이렇게 사주를 보고 말하고 생각할 뿐, 그거에 따른 뭘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 못 고치거든요. 네. 못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타인의 잘못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문제가 정말 아닌 경우, 내 문제가 정말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3번을 했는데 그 전에 만난 사람들은 정말 좋았고 나한테도 잘했고 연애도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 다음 만난 사람은 진짜 재미도 없고 별로였어. 근데 또 그 다음 만난 사람은 또 다시 재밌고 원상복귀가 됐어. 그러면 그 4번째 만난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런데 매번 그랬다라고 하면 본인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됐죠? 자기 사주 지금 푼 거 얘기를 하시면 전 모릅니다.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해주셔요. 네. 지금 따끈오빵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자꾸 여기서 상담 때 했던 내용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방송 때 자기 상담한 내용들 그거 묻지 마 자꾸. 예,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주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예.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떠한 이런 논리를 얘기할 때는 진짜 제 생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사주의 관, 재성,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구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예, 구조상 그렇게 보는 거고, 저희 가치관은 아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드렸던 얘기들은요, 저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성들이 당연히 관이라는 걸 원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그래야지 자기를 극하니까 그런 상대를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막, 개 중에 남자들은, 여자들은 막, 돈 있고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겁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볼 때 그거보다는 자기가 극할 수 있는 존재, 나보다 조금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조금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만한 남자들이 없냐, 자기를 극할 만큼의 남자들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관의 구조에서 나를 극할 수 있는 존재는, 여성은 이런 나보다 나은 남자들이 적어요, 원래가. 숫자가.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되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여자가 중간에 위치하면 남자는 위에면 더 소수거든요. 남자 입장에서는 위에 있으면 여자는 피라미드 구조 아래니까 더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남자는 아래로 고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연애 못하는 남자들은 자기가 제일 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밑바닥으로 둘 다 내려가 있으면 하에 만날 남자들은 없는 거야. 아예 그 위치의 여성이. 그쵸?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로의 이런 엇갈림이 발생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애, 이제 뭐 유튜브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그 위치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지금 윤희일님 질문하신 게, 우월한 뭘로 평가하냐, 학벌돈, 외모 중 우선순위가. 아니, 그건 다 다르고 어차피 다 다르고요. 그냥 다 달라.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 비해서라고 생각하면, 나에 비해서. 그냥 다 그냥 개인의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어차피. 실시간 정보님이 삭제를 하겠습니다.
나에 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나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을 하려면 사회생활이나 내가 평가받는,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의 위치를 잘 알아요. 여성들도. 근데 사회적인 거에서 나를 평가하는 걸 싫어하거나 나를 평가받는 거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나의 위치를 몰라요. 이제 나를 평가받는 걸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 그래서 직장인 여성들이 결혼하기가 쉽다라는 게 그거야. 나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인 위치들이 뭐 계급, 뭐 대리냐 부장이냐 뭐 이런 거서부터도 정해져 있고, 그 전부터도 어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뭣도 하면서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이제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직장인이 아닌 이제 뭐 그냥 내가 프리랜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의 위치를 잘 모릅니다. 여성들도 원래 기본적으로 평가를 많이 안 받아본 사람들, 평가받는 걸 또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가할 수치조차도 애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래요. 그게 메타인지라고 하다 아니에요. 그건 좀 메타인지까지 기다리기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위치에 있냐 없냐라고 좀 구분하는 게 쉬워요. 애초에. 네. 내가 평가받는 위치에 있었냐 아니었냐를 좀 더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평가들을 자꾸 친구들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오늘 너무 예쁘다. 머리도 예쁘고. 사실은 안 예쁜데 그런 얘기들을 자꾸 친구들이 하면은 이제 잘못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아, 랄랄랄라. 남자도 그렇게 돼. 남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는 왜 크게 의미가 없을까요? 남자는 의미가 없어요. 남자는 다 그렇겠네요. 남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왜? 왜 남자는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남자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남자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남자는 어차피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남자가 더 슬픈 거야. 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남자들은 더 깎아먹고 친구들이래봐야 야 너 같은 쓰레기는 누가 결혼하냐 이런 얘기로 더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야 너도 연애를 하냐 막 이렇게 일단은 후려치고 시작해. 남자 친구들끼리는 대부분이 일단 후려치고 시작. 막 친구가 의사래도 야 너 같은 새끼가 진짜 고등학교 때 코 찔찔이 다니던 애가 막 이렇게 후려치고 시작하고, 남자들은 어차피가. 그리고 실제 그냥 남자들이 먼저 좀 대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게 어차피 계속 평가받았어요. 남자들은 여성들이 모르게 계속 평가를 받는 위치가 많다고요. 어차피 프리랜서라도 연애는 할 거 아니에요. 연애에서도 내가 먼저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다고요. 대부분이 어차피. 예, 여성들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성이 구매자의 입장이고 여성들이 판매자의 입장이에요. 여성들이 좀 더 물건에 대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성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본인의 행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자신에게 그냥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가격표를 여기다 붙여. 너무 비싸게 붙이면은 안 팔려요. 너무 비싸게 붙이면은. 너무 싸게 붙이면은 의심해.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을 붙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가격을 붙이고. 남성들은 왜 그러냐면, 남성들은 일단은 문제가 그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차피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평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성은 어차피. 내 호주머니에 그 가격표에 나온
남성들은요, 어차피 이게 있어요. 내가 저 매장에 들어갔는데 저 매장에 파는 물건들의 가격을 대충 알잖아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남자들은. 어차피 들어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아이 쇼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 쇼핑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좀 하는 편이지, 너무 택도 없으면 아이 쇼핑도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물론 여성들이 구매자 입장인 여성들도 있어요. 여성들도 이제 능력 있는 여성들은 구매자의 입장이 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고 남성들의 가격표를 보는 여성들도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예. 그런 여자가 늘 먼저 다가가는 케이스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그런 여성들은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여성들이에요. 진짜 돈이 있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 돈이 있으니까 가격표에 나온 대로 사겠다. 좋은 남자를 고르겠다. 이런 여성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하잖아. 고르라고. 여성들한테 구매자가 되십시오. 근데도 여성들이 구매자가 안 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매자가 되면요,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자는 위험합니다, 원래. 왜냐면 물건을 살 때 구매자는 그 물건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온전히 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는 사기를 칠 수 없잖아요. 구매자가 어떻게 사기를 쳐? 나는 현금을 내고 직접적으로 사는 건데. 근데 판매자가 사기를 치는 거죠. 싸구려를 몇 배나 올려서 팔 수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나려면 판매자가 돼야 되거든.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돼야 됩니다. 그 구조에서는. 그래야지 자기가 최소한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 그래도 11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판매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더 1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이 위아래 구조 때문에 여성이 판매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고 진짜 돈이 많으면 구매자가 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이 어쨌든 그래서 남자들이 어차피 좀 구매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도 그렇죠. 남자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요. 제가 만약에 돈이 진짜 많아요. 제가 한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는데 1억이야. 어떠한 물건이 1억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뭐 3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1억이에요. 안 사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삽니다, 그걸. 근데 여성들은 살 거라고 생각해. 돈이 100억이나 되니까 1억을 붙이면 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사. 안 삽니다. 그게. 예.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가격표를 되게 애매하게 붙이든가 정당하게 붙여야지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렇게 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물건 살 때 그렇게 안 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훨씬 많아도 그렇게 사질 않잖아요. 원래가.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붙여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정직하게. 근데 제가 솔직히 말했을 때 가격표가 잘못 붙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예. 솔직히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결혼을 잘 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은 가격표를 굉장히 잘 붙이신 거예요. 해결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되게 잘 붙이신 거예요.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굉장히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잘 살려면은 가격표를 뻥튀기 해서 붙이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창수님.
그래서 남편 복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신 건 맞아요. 이게 되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되게 뭐라고 할까? 잘못된 부분에서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랄라랄라님, 연애할 때 늘 먼저 다가가는 편이라 잘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케이스는 가격표의 남자분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남자분 연애 팁 참고하면 되나요? 똑같습니다. 어쨌든 구매자의 입장이 되면은 결국엔 그래요. 근데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데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거는 본인이 가진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진 돈을 별로 안 들고 매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럼 당연히 그 가격에 맞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지. 뭐 너무 내가 돈이 없는데 비싼 물건을 사는 방법은 훔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남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자라고 해서 되게 정직하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들고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예, 그거를. 점원이 안 볼 때 가지고 훔치고 간다고요. 그거에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틸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니, 그러면 도둑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 안 당하려면. 예.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예.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 진열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명품 매장에 진열돼 있으면 잘 안 훔쳐가요. 맨날 문방구나 이런 데다 진열돼 있으면요. 초딩들은 잘 훔쳐가잖아요. 원래. 아니면은 도둑들이 많이 오는 데들 그런 데다 진열돼 있으면 잘 훔쳐간다고요. 원래가.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사주가 좋거나 내가 잘 나를 다듬고 해가지고 명품 매장에 진열돼 있으면 안 훔쳐간다니까요, 그게. 근데 자꾸 길거리 매대, 맞아요. 길거리 매대, 뭐 그런 데 있으면 다 훔쳐가죠. 그게. 비유자인가요? 그게. 근데 이게 가격표라고 얘기하면은, 뭐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막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 본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나와봐요. 그러면 본인부터가 그러면 본인보다 별로인 남자랑 그냥 결혼해요. 마음만 맞으면.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놓고 무슨 가격표 얘기하고 그러면 평가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웃긴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싸구려인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가하는 걸 두려워하고 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부터는 100%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싸구려인 거예요. 그 평가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원래가. 근데 가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기치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아무 때나 쓸 데도 없고 못도 없고 이쁘지도 않은데 그리고 메이드인 차이나면서 싸구려 그냥 공장에서 나온 물건인데 예술 작품인 척 해봐야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 더 쓰임새가 있으려고 만들어야죠, 자신을. 쓰임새가 있으려고. 아니, 예를 들어봐요. 어떠한 쓰임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니,
페트병도 잘라서 쓰면은 예쁜 화병이 되거든요. 예쁜 화병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쁜 페트병을 예쁜 화병으로라도 만들어야지. 자꾸 무슨 예술 작품을 되려고 페트병인데 아주, 예?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페트병으로 만든 초딩들이 어렸을 때 페트병으로 뭘 많이 만들거든요. 그거 뭐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만든 게 그거 요구르트병 있잖아요. 조그만 요구르트병으로 로봇 만들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요구르트병으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팔 대고 로켓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가치 있는 척 해봐야 요구르트병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거는. 물로켓 이런 거. 그냥 꽃병이라도 되면은 훨씬 예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은 그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 예. 해봐야 불행해져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또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어떤 남자가 물건을 사러 갔어.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샀어. 근데 이 물건이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한 100만 원이야. 근데 막상 포장지 까보니까 고장났어. 가치도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써요? 버리지? 중고로 팔지? 그게 이혼인 겁니다. 그게 이혼. 그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운 좋게 비싸게 팔려봐야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그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엔 이혼당하거나 버림받는다든가 물건이랑 똑같아요. 우리들은 모두가 그냥 그렇게 해요. 네, 그냥 더 비싼 집, 더 돈이 많고 비싼데 시집가봐야 똑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정당하게 가격표를 붙여서 팔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고객센터에 전화 바로 당근마켓에도 안 팔아요. 진짜 부자인 경우는 당근마켓 안 팔고 그냥 버리죠. 예. 이제 만약에 그것도 아까운 사람은 당근마켓에다가 내놓겠지만 더 부자들은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했을 때 어떤 여성인데 되게 부잣집에 시집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실제로 위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요. 오히려 더 재판이나 뭐 하면서 돈 더 쓰고 나왔습니다. 네, 더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지만 더 아니에요. 그게 부잣집한테 가면 갈수록 더 골치 아픕니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파요. 네. 더 막 부잣집 가면은 이혼하면은 위자료 받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절대 안 그럽니다. 그게 부잣집이고 권력 있는 집은요 진짜 완전 박살내놔요. 예. 왜냐면 더 빡치거든. 빡쳐요. 내가 속아서 샀다는 거에 굉장히 빡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야 이거 야 뭐 팔 필요도 없어 그냥 부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부숴버린다니까요, 망치로. 그냥, 야, 그리고 부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하지. 그래도 가난한 집에 가면요, 야, 그래도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야, 내가, 그래도, 김밥을 만들고 싶어서, 김밥 말아주는 기계를 샀는데, 100만 원 넘게 샀는데, 김밥이 잘 안 말리네. 아, 그래도, 이거 그냥 중고 당근마켓에라도 팔자. 김밥 하는 기계를. 그래서 그렇게라도 팔지. 그렇게 사면요. 이걸 부수지 않죠. 예. 잘 안 말아진다고, 김밥 마는 기계가. 미연님 동생 좋나요? 근데 만약에 뭔가 더 빡쳤으면 이거 진짜 더 부쉈겠죠, 그냥. 이런 관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남성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훔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좋아 보인다고 훔치면 안 됩니다. 예,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고를 하지 마.
이제 문제가 남자들은 이제 또 싸게 살려고 이제 구매자는 자꾸 내고를 치잖아요. 일부. 이제 내고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고를 치지 말고 그냥 다른 물건을 봐요. 네. 내고를 치면은 또 그 상대방도 기분이 후려치기 하거나 내고를 치면은 기분 나쁘니까 훔치지도 말고 내고도 치지 말고 그냥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네. 내고라는 거 자체가 이제 매달리는 의미예요. 매달린다는 의미. 하지 말래. 서로 기분 나쁘다니까. 내고 쳐가지고 이제 사왔어.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 잘 샀다 이래도 사실은 그것도 별로라고 봅니다. 그냥 거기에 맞는 다른 물건 알아보고 그냥 돈을 더 벌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좀 이해가 되셨죠? 훔친다는 예시가 뭔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늦게 들으셨구나. 네. 스토킹 같은 게 훔친 건가? 아니요. 스토킹 같은 거 훔치는 게 아니죠. 네. 훔친다는 거는 이제 내가 돈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는 거죠. 돈이 없는데 있는 척을 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훔쳤는데 돈 주고 산 척을 하는 거죠. 훔쳤다라는 얘기는. 돈도 없는데 매장에 들어갔어요. 물건을 보여달래. 물건을 보여줬어. 안 보고 있을 때 갖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물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매장은 원래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부잣집에 갔겠지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뭐 구체적인 진짜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냥 뭔가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맞아요. 비타버터님 되게 좋은 말씀했습니다. 기분 좋은 매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돼요. 기분 좋게. 하하. 진짜 맞아요. 판매자도 기분 좋고 구매자도 기분 좋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구매자가 내고 쳐도 판매자는 기분 나쁘고 막 이러잖아요. 진짜로 기분 좋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도 무르르시 가고 연애부터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나는 경우들은 자꾸 서로 기분 나빠서 그래요. 내가 뭔가 이거를 샀는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가 되게 기분 나쁜 거. 이쪽 여성한테는 또 이 주인이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느끼고 나를 좀 홀대하니까 또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모든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말은 가격표를 잘 붙이면요 좋은 사람이 좋게 와요. 예. 근데 여기 또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게 낮추지도 말라는 겁니다. 낮추지도 마 가격을 너무. 근데 낮춘 경우는 드물어요. 원래 장사꾼이 손해보고 파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낮추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원래가. 낮추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자가 실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흠집이 난 제품 아니면은 유통기한 임박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든 싸게 파는 거에서는 좀 이유가 있는 싸고 좋은 물건 없다 약간 이런 거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좀 그게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거를 또 남성분들도 싼 물건을 찾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판매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싼 물건 찾지 말라고. 예, 싸고 좋은 물건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싸고 좋은. 그리고 내가 그 값어치에 정확히 이거 물건 잘 산 거 같아라고 한 거면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이거에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그게. 근데 애초에 저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가격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사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만 붙이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